자, 상원 씨가 얼마 전까지 렉서스 ES를 탔잖아요. 네네. 그 차랑 이 아우디 A6랑 비교하자면은 뭐 유지비라든가 승차감이라든가 좀 어떻습니까? 근데 그래도 아우디는 승차감이 뭐 솔직히 딸린다 이렇진 않아요. 그리고 렉서스도 엄청나게 승차감이 우수하고 정말 장난 아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. 타클래스까지는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솔직히 승차감 자체는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. 다만 이제 고속주행에서는 얘가 안정감이 좀 더 있는 건 맞아요. 꽈트로라서 그런 것도 있겠죠. 4륜이기 때문에 안정감이 더 있는 건 느껴지는 건 사실이고, 유지비는 제가 또 딜러다 보니까 아우디도 매입을 많이 해서 팔아보고 렉서스도 매입을 많이 해서 팔아봤습니다. 근데 이게 비교가 안 돼요. 렉서스가 훨씬 정비비는 적게 듭니다. 가져와서 상태들을 보면 알잖아요. 렉서스는 10만 킬로, 15만 킬로 돼도 정비할 게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아우디는 정비할 걸 생각하고 가져와야 됩니다. 애초에.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유지비로 봤을 때는 렉서스 압승. 연비는 좀 어떻습니까? 고속주행에서는 한 17, 18 정도 나오고 시내주행은 한 1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렉서스는 시내주행은 16, 17 이렇게 나왔었고 고속주행도 한 17, 18?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고속주행만 하면 얘가 좀 더 좋고요. 그리고 시내주행만 하면 렉서스가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원 씨가 2천만 원대에서 뭐 제네시스, BMW, 렉서스, 이거 아우디까지 4대를 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. 그런 차들 중에서 어떤 차가 가장 좋다고 보십니까? 2천만 원대에서. 그 중에서 딱 한 대만 탈 수 있다면 저는 렉서스를 탈 것 같은데요. 다시 시간을 돌리고 싶으신가요? 아니 그렇진 않아요. 제가 사실 6개월을 차를 못 타요. 차를 6개월 안에 바꾸는 게 거의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뭐 다시 타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제가 같은 차종을 타지는 거의 않으니까. 근데 단 한 대의 차만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럴 것 같다는 거죠. 제네시스, BMW, 렉서스, 아우디 중에 한 네. 대만 고르라면 렉서스다. 네. 그리고 벤츠가 끼어 있었으면 저는 벤츠를 선택하지 않았을까. 벤츠가 렉서스보다 좋은 이유가 있어요?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. 벤츠는 그 마크가 주는 그 삼각별이 주는 그 가치가 사실 모든 거를 압도하고도 남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비교적 적은 돈을 써서 네. 최대한 돈이 많아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. 그렇죠. 그리고 지금 이제 2천만 원대에서 중고 수입차를 사시는 분들이 수리비 걱정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? 네. 2천만 원대에서 중고 수입차를 많이 타보신 입장에서 네. 조금 중고 외제차 싸게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까? 싸게 고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제가 그 앞서 말씀드리자면 2천만 원대 중고차를 수입차로 사고 나서 정비비가 걱정되면 안 사는 게 맞는 거예요, 사실은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나는 어느 정도는 쓸 거야 라고 샀어요. 그때는 이제 싸게 고치는 게 중요하겠죠. 그러면 이제 뭐 애프터마켓에서 부품을 주문해가지고 고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카센터에서 일단 눈탱이를 안 맞아야겠죠. 예를 들어 정비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. 이거는 뭐 로어암이랑 어퍼암을 갈아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로어암이랑 어퍼암의 금액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.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나요? 다 나와요. 다 나와요. 근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또 비싸진 않아요. 그 부품값만 보면. 근데 공임이 좀 비싸게 들고 그런데 부품값만 내가 제대로 알고 가도 엄청나게 붙일 수는 없는 거죠. 공임을. 물론 저 그쪽의 생태계는 잘 모르지만 어딜 가나 눈탱이는 존재합니다. 중고차에 허위 매물 있듯이 그런데도 좀 비싸게 받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.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. 특히 또 수입차 타고 카센터 가면 네. 똑같은 것도 조금 더 받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. 그렇죠. 똑같이 엔진오일 갈아도 공임을 좀 더 많이 받고 에어컨 필터도 훨씬 비쌉니다. 가는 게. 지금 2천만 원대에서 중고 수입차를 많이 타보신 입장에서 네. 실질적으로 2,500짜리 중고 수입차 네. 전액 할부로 사면 한 달에 유지비가 얼마 드나요? 전액 할부로 사는 경우는 이 전액 할부로 사면 안 됩니다. 이거 근데 이제 감당 안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할부금만 거의 6, 70 나올 거예요. 보험비도 20대 초반 분들이 요런 차를 타면 자차를 안 넣어도 한 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. 그러니까 원로 따지면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거죠. 그리고 차를 세워만 놓는 게 아니잖아요. 기름값 당연히 들어갑니다. 기름값 뭐 저 같은 경우는 출퇴근하고 손님 볼 때만 쓰니까 한 달에 10만 원, 15만 원이면 충분해요. 근데 보통은 놀러도 다니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30만 원까지도 써요. 그러니까 일단 30 정도 잡겠습니다. 그리고 차는 기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모되는 소모품들이 있습니다. 뭐 엔진 오일부터 해서 디젤 차는 연료 필터도 갈아줘야 되고 미션 오일도 어느 주기가 되면 갈아줘야 되고 이것저것 갈 게 많아요. 타이어도 갈아야 되고 그런 거를 뭐 한 월 20만 원 정도는 세이브 해야 되지 않나. 그리고 운이 재수가 없으면 저처럼 사자마자 몇백만 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, 내가 뭐 벤츠 타잖아요, 아우디 타잖아요. 그러면 평소에 이제 내가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닐 때보다 쓸 돈들이 많아집니다. 누구를 만나도 이제 커피 한 잔 사게 되고 술 한 잔 더 사게 되고 아우디 타고 와서 커피 사달라 하기 쪽팔리거든요. 적어도 내가 쓰던 평소 생활비보다 한 3, 40원 더 들어갈 것 같아요. 그럼 지금 벌써 차에만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? 할부금 70에 보험료 20, 기름값 30.
그리고 정비비로 20만 원 정도 세이브한다 했습니다. 140에 품위 유지비까지 하면 170. 이게 사실 이제 실상 유지비입니다. 4회 초년생 월급을 다 차에 넣어야 돼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제네시스부터 시작해서 BMW, 렉서스, 아우디까지 다 타본 진정한 카푸어로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카푸어 유망주 형님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. 우리 형님들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, 물론 좋은 차 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. 이해하지만 이제 사회 초년생이고 지금 돈이 없잖아요, 지금 상황에. 그러니까 무작정 대책 없이 전액 할부로 중고 수입차를 사는 것보다는 뭐 경차나 합리적인 차들 많잖아요. 아반떼, 모닝 요런 거 타다가 정말 내가 여유가 됐을 때 그때 수입차로 넘어가길 바랍니다. 자, 그럼 상원 씨도 여유가 좀 생기실 때까지는 이제 국산차만 타실 거죠? 이거 팔고? 저는 다음 차 마세라티 살 건데요. 미친놈 아니야 이거?